미국 전체 병원의 약 40% 이상 도입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통합의학.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의학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통합의학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통합의학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통합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사실 또 찾아보면 막상 통합의학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간지러움을 시원하게 긁어낼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K미래의원 조병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자연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K미래의학연구회 또 회장을 맡고 있는 자연의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직함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이 대체의학, 통합의학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여러 또 학회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으신 만큼 사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네. 사실 저도 요 통합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질문들이 다소 유치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통합의학이라는 관심 때문에 통합의학 요거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존 서양의학 중심의 치료법과 달리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특성에 맞춰 다양한 학문을 접목시킨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명 한국어인데 뭔가 되게 멍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저 같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연구하고 또 학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연구해 온 분들이 의사, 한의사가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같이 또 협진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사, 한의사가 서로 사실은 조금 반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바카락 사업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아픈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는 이게 서양의학, 동양의학 가리지 않고 환자분들은 병원도 찾고 한의원도 찾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치료 안 될 경우에는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또 이용을 하고 한방병원이 미흡할 때는 또 병원도 찾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의사, 한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같이 협진을 하거나 동양의학, 서양의학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고 이거를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학적인 측면, 이 대체의학적인 내용을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치료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우리 한우분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단어가 융합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의학 쪽에서도 하나의 융합이 일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융합. 저희가 지금 이 통합의학을 조금 넘어서 저희들은 K미래의학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 곤지암에 작년에 개원한 의원 이름도 K미래의원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그전 한 해 전에 저희가 K미래의학 연구회를 또 만들었고요. 네. 지금 저희가 20년 전부터 이 통합의학, 융합의학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네. 미래의학을 저희가 20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이 동양의학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주로 이제 중국, 우리나라가 제일 이렇게 한의학.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한의학, 중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이제 동양의학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서양의학도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융합하면 세계 최고의 의학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융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일단 먼저 좀 이게 필요하다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서 이제 K미래의학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세계적인 의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포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포부입니다. 이게 보면 뭐 K-팝, K-스트림, K-컬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역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K-의학도 네.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곧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찾아보니까 이미 막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 통합의학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고 해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전체 병원의 약 40% 이상이 통합의학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막 활발하게 연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 통합의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이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971년에 이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망률 1위가 지금 계속 1위가 암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걸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막대한 자금을 들였습니다. 현대의학, 서양의학만 가지고 암을 정복을 못하니까 전 세계 의학을 다 그냥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서양 전통의학 외의 것이라고 해서 대체의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국립보건원에 1993년도에 대체의학 연구소를 처음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또 되면서 1998년에 보안대체의학 연구소 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고요. 대체의학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 그렇습니다. 진화를 한 거네요. 그렇죠. 서양 현대의학을 보완하고 대체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완대체의학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용어로 통용이 돼요. 독일 의사들은 또 침도 놓고요. 일본 의사들은 거기는 한의사가 없거든요. 네. 예. 이게 의사들이 한약 처방도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통합의학인 거죠. 예. 서양의학, 동양의학 이것을 다 종갈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에 적용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서양의학의 또 장점이 있지만 한계가 있고 또 동양의학의 장점이 있지만 또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융합하니까 훨씬 더 풍부한 훌륭한 의학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통합의학하는 의사,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많은 학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한의학이 한국이 원조인데 저희가 더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앞서갈 수 있다. 예. 그래서 K미래의학 이렇게. 얼른 올라가셔야죠. 더 올라가셔야죠. 네. 근데 제가 또 막 검색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그 대체의학이라는 게 연관 검색어로 같이 뜨고요. 그리고 통합의학도 검색을 해보니까 자연치유, 예방의학 이런 단어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통합의학이랑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나요? 그냥 통합의학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이제 조금의 의미는 조금씩은 차이는 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보완대체의학이 이제 지금은 그냥 통합의학으로 저희가 뭐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융합을 한다. 동양의학, 서양의학을 함께 융합해서 하는 의학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자연치유라는 개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제일 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통합의학 중에서도 통합의학도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자연의학을 20년째 연구를 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통합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어디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저절로 낫게 하는 인체의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에요. 네. 예, 우리가 DNA에 그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예, 감기가 저절로 낫고 뼈가 부러지도 부목난 되면 붓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웬만한 병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자연요법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연요법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게 자연요법은 자연을 이용한 치료요법인 거예요. 네.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맑은 공기, 물, 햇빛, 숲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연을 활용한 치료, 요법, 이게 이제 자연요법이고요. 이것 포함해서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치료에 적용하는 게 자연의학이에요. 예. 자연의학.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의학. 네. 그래서 자연치유법, 자연의학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통합의학의 한 종류다. 예,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대체의학, 통합의학의 한 분야 중에 또 기능의학이라고 있어요. 기능의학이요. 네. 인체가 사실은 화학 공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서 대사 기능에서 생기는 대사 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액이나 소변으로 이것을 검사를 해서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기능 문제를 바로 잡아주면 질환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또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로 기능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의 자연의학은 주로 이 기능의학의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곧 기능적인 것을 개선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을 하니까 이게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자연의학이다. 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돌고 돌아 다시 네네네. 자연의학이 그래서 나오네요. 기능의학이 고로 자연의학, 네, 이게 또 대체의학, 또 예방의학. 예, 예방의학. 예.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게 말 그대로 통합의학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서양의학, 현대의학 입장에서는 기능의학도 대체의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능의학도 대체의학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류의 전통의학은 서양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의학이고, 동양에서는 동양의학, 뭐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하고, 또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기능의학, 자연의학은 대체의학의 한 분야. 이것을 다 같이 융합하는 게 통합의학이 되겠습니다.
명강인데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그렇죠? 네.